하자. 오늘은 사코야, 사코.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이거 개념은 별로 없는데 문제는 살짝 애매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좀 해봅시다. 책으로는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하나씩 보면 되는데, 처음에가 이제 뭐냐면 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사인 법칙을 잠깐 보시면 하나씩 보면 됩니다. 사인 법칙은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드디어 나와. 외접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외심에서 했잖아, 그치? 그쪽과 관련된 부분에서 잠깐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ABC가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까지 나와 있고, 각은 그냥 ABC야.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외접원이니까 얘네들의 관계인데, 어떤 게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 증명 안 하고, 이렇게 사인 A분의 스몰 a, 이건 변의 길이야. 사인 A분의 스몰 a, 변의 길이. 알았죠?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인 C분의 C가 되고, 그게 2R이다. 이게 이제 사인 법칙이야. 딱 요만큼.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2R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 그러니까 얘는 각이죠. 사인에 대한 거니까 각인 거고, 얘는 변의 길인 거지. 그 다음에 얘도 길이야. 그래서 이 각과 변의 길이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한테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A는 2R sin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B는 2R sin B, 아직 증명 안 했다니. 2R sin B가 되고, 그 다음에 C는 2R sin C가 되고. 따라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냐면, A 대 B 대 C는 변의 길이의 B죠. 변의 길이의 B는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각의 크기의 B가 아니야. 왜냐면 sin 120이나 sin 60이나 같기 때문에 각이 클수록 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 얘는 sin의 B가 같은 거야.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다. 이렇게. 그래서 변의 길이의 B가 각의 크기로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가 사인 법칙이야. 알았죠? 그래서 우선 요 정도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괜찮냐? 근데 이제 증명은 간단하게라도 해야지. 그래서 증명 간단하게 합니다. 보통 이제 안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차피 이거 외워서 풀어야 되거든, 무조건. 사인 법칙은 이해 쓰는 거야.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이거 그냥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얘거든. 그래서 A, B, C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A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뭐 B고 C야. 이렇게. 알았죠? 이때 이게 A라서 원주각을 쓸 건데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원의 중심을 지나게 하나 더 그리고, 얘를 A'이라고 하면 A'하고 A하고 크기는 원주각이니까 같죠? 근데 이게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 얘가 이제 직각이 되는 거야, 여기가. 이해됐죠? 직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2R이 되는 거야, 지름이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면 sin A'을 한번 볼까? sin A'은, 사인 법칙은 증명이 쉬워서 보여주는 거야. 코사인 법칙은 증명도 안 해줘. 그냥 하라 그래. 알았지? 자, 봐. sin A'은 뭐냐면 이렇게 되죠. sin이니까 요렇게 되잖아. 빗변분의 높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2R분의 A가 된다고. 맞나요? 근데 A'이나 A나 똑같은 거니까 내가 sin A는 2R분의 A가 되고, 지금 저 모양을 내가 만들고 싶으니까 저 모양 만들면 얘하고 얘 둘이 위치 바꾸면 되죠. 그러면 2R은 얼마가 되냐면 sin A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야. 2R은 sin A분의 A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녀석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똑같은 논리로 다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 똑같은 논리로 이제 B를 가지고, 그 다음에 C를 가지고 직각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해결해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나머지도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다. 그게 2R이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 사인 법칙이야.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사인 법칙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나와 있죠? 사인 법칙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밑에 뭐 A, B, C, D, A, B, C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인 법칙은 언제 쓰냐? 라는 거죠. 사인 법칙은 언제 쓰냐? 이거 생각보다 얘들이 활용할 때 잘 못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인 법칙보다 코사인 법칙을 좀 더 못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적어 놓긴 해야 됩니다. A, B, C.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인 A분의 A는 2R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써놔. 그래야 사인 법칙이 되니까. 나머지는 어차피 B, B, C, C 이렇게 다 할 거니까 상관없단 말이야. 이렇게 일단 적어 놓으면 사인 법칙 쓰는구나. 이 챕터가 어쨌든 기말고사 범위거든. 중간고사까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중간고사고, 기말고사 범위니까 당연히 이거 나오면 이런 도형 나오거나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생각해야 돼?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지금 배우는 챕터에서는. 물론 이제 수능을 배울 때는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왜냐면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봐봐요. 너희 75도 특수각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안 써. 그러면 얘하고 얘 더하면 얼마냐면 얘가 120도니까 얘가 몇 도야? 60도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렇게 하는 거야. 사인 얼마? 60분의 12야. 그래서 한 각과 한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사인 얼마? 45도분의 B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A를 10이라고 해준 거야. 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너희들이 사실은 2R도 나중에 알 수 있긴 한데, 2R은 뭐 여기서 구하란 말 없으니까 이거 하면 1차 방정식 풀 수 있지? 그래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물론 C는 75도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가 아니어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았죠. 어디를요? A하고 B의 길이를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맞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슉 나려서 우리한테 AB 길이 구하라고 하면 여기가 몇 도냐? 45도니까 여기도 45도가 되죠. 직각이니까 1대1대 루트 3. 아니 1대1대 루트 2. 그거 알고 있지? 그 다음에 2대1대 루트 3. 그거 알고 있죠? 그거 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AB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B값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B가 이렇게 된다. 이게 사인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사인 법칙은 네, 알면 간단하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 법칙과 왜 저번에 반지름에서 내가 이제 설명한 것들이 나와 있죠. 사인 A분의 스몰 a는 사인 B분의 스몰 b는 사인 C분의 스몰 c가 되고 그걸 2R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사인 A는 2R분의, 이것도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제 변형이죠. 사인 A분의 A를 가지고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는 2R 사인 A, B는 2R 사인 B, C는 2R 사인 C. 요거까지 우리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자유자재로 쓰는데, 물론 여기서 얘로 쓰고 얘하고 얘 바꾸면 2R분의 A가 사인 A가 된다. 뭐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 이렇게 곱하면 A는 2R 사인 A다. 이런 식들을 계속 쓸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문제를 보시면 75도입니다. 우리는 특수각이 무조건 좋습니다. 특수각이 무조건 좋습니다. 알았죠? 특수각이 무조건 좋은데 여기가 75도고 여기가 45도니까 여기를 내가 60도라고 쓸 수만 있으면 일단 되겠죠. 그 다음에 왜 저번에 둘레의 길이니까 이렇게 그냥 쓰면 되죠. 사인 60분의 나머지 할 필요도 없어. 굳이 내가 AB의 길이 구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이거가 그냥 얼마다? 2R이다 라고 해버리면 R이 나오고, 왜 저번은 2파이 R 요거 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야, 나 왜 나만 춥냐? 됐죠? 요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죠. 나머지 문제들 한 번씩 보시고, 사인 법칙 변형.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 사인 법칙 변형. 우리 책에 보면, 야, 이거 A 대 B 대 C가 각 A, 각 B, 각 C의 B는 아니다. 라고 돼 있지. 그치? 누구의 B다? 사인의 B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삼각형 성립 조건은 원래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 하나보다 커야 된다. 뭐 그런 건 알고 계시죠? 그걸 사인으로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야, 왜 틀면 쟤는 꺼지는 거야? 나는 분명히 추운데. 얘는 지 역할을 다 한 거야? 얘가 온도가 24도가 넘나 봐. 왜지? 됐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 보자. 자, 삼각형의 각의 크기에 비야. 야, 이거 안 돼. 각의 크기에 비가 3대 2대 1이니까 답도 3대 2대 1이라고 없어. 없잖아. 그치? 없어.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 A의 크기는 얼마가 되니? 삼각형이니까
180 곱하기 6개 중에 3개. 얼마냐? 90도. 아, 각 A가 직각인 거지. 그 다음에 각 B가 얼마가 되냐면 180 곱하기 6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1이니까 60도네. 아, 그러면 각 C가 3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가 직각이죠. 그 다음에 이 직각이 얼마냐면 A가 되고 60도인 게 B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길이의 비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 정도는 사인 법칙 해도 안 해도 돼. 왜 사인 법칙 안 해도 돼? 그냥 알고 있잖아. 특수각이니까. 2대 1대 루트 3이다. 이렇게. 2대 1대 루트 3. 그러면 길이만 잘 보시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A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대 B 대 C가 A 대 B 대 C가 2대 루트 3대 1이다 이렇게 됩니다. A 대 B 대 C는 2대 루트 3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특수각이니까 그런 거야. 원래는 사인 법칙 해주길 바라고 있었을 거란데 이렇게까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이거 이용해가지고 우리한테 해달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는 특수비니까 그냥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 모양 결정하는 것 좀 해보겠습니다. 잠깐 봐봐. 야, 나 지금 유형 4번까지 했는데 딱 저거 하나 가지고 지금 다 끌고 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죠? 저거 하나 가지고. 그 삼각형 모양을 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각의 크기를 알거나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삼각형 모양 결정하잖아. 그러면 사인, 코사인 나오는 걸 다 변의 길이로 바꿔야 돼. 거의 99%야. 변의 길이로 바꿔서 하는 거야. 왜냐면 사인의 2R분의 이거 봐봐. 사인 A가 뭐가 되는 거야? 2R분의 A거든. 그럼 이건 다 변이란 말이야. 변. 길이잖아. 길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삼각형 모양 결정하면 사인이 나오잖아. 그럼 사인 법칙. 코사인이 나오잖아. 코사인 법칙. 이렇게 그냥 쓴다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사인이 나오잖아. 변의 길이로. 코사인 나오잖아. 변의 길이로.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결정하는 거야. 뭐 C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야. 그럼 직각삼각형. C하고 A가 같아. 2등변 삼각형.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 쉬운 것들은 안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알고는 계시면 되겠죠. 사인 A하고 사인 B가 같다는 말은 길이의 B가 같으니까 2등변 삼각형인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인 A, 사인 B, 사인 C가 같단 말은 A하고 B하고 C가 같다는 소리니까 정삼각형이고. 사인 A의 제곱 더하기 사인 B의 제곱 더하기 사인 C의 제곱은 당연히 A의 제곱은 B의 제곱, C의 제곱이니까 직각삼각형이고.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다 눈에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시는데 실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 와, 너희가 저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 번만 봐볼까요? 사인 B의 제곱은, 여기 먼저 하자. 예. B 더하기 C. B 더하기 C. 이거 먼저 할까요? 사인 B 더하기 C. 쟤 먼저 할까요? 얘는 뭐야?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로 끌고 가야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파이니까. 그럼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사인 A하고 같다. 각변환 공식. 아주 잘하는 거죠? 이거 각변환 공식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합니다. 사인 B의 제곱 2R B의 제곱 이렇게 씁니다. 사인 C의 제곱 2R C의 제곱 2R C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잠깐 됐죠? 맞아요? 여기 지금 여기 사인 B는 2RB 2R분의 C의 제곱 사인 A는 2R분의 A 곱하기 사인 A가 두 개 있네. 사인 A가 두 개 있어. 2R분의 A 이렇게 되죠. 뭐야? 끝나버렸네. B의 제곱, C의 제곱, A의 제곱.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이라고 말해도 되고 여기서는 여기에 각이죠.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우리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요 정도까지. 그래서 아까 내가 방금 뭐라 했어? 사인, 코사인 나오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으로 다 변의 길이로 바꾸나. 거의 한 99%야. 왜 100%라고 안 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99%좀 거의 맞다. 거의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인 법칙의 실생활 활용입니다. 뭐 조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 한번 봅시다. 문제가 뭔지. 뭐 그냥 문장이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그냥 우리가 푸는 거 풀면 됩니다. 봐봐요.
똑같네요. 뭐가 똑같죠? 여기가 45도, 75도, 90m, 여기가 60도. 딱 좋아. 이때 B 지점에서 방패형까지 그려. 그럼 이거 물어본 거야. B 지점에서 방패형까지 그려. 이거 물어본 거야, 이거. A, B, C라고 하면 CB 물어본 거야. 그럼 이렇게 하겠죠. 봐봐요. 사인. 얼마? 60분의 90은. 사인. 45도분의 BC다. 끝입니다. 나머지 굳이 터치할 필요 없습니다. 맞죠? 사인 60분의 90은 사인 45도분의 BC다. 이렇게 하면 끝나죠. C가 없어서 저 방패한 자리를 C라고 해서 문제를 푼 겁니다. 사인 60분의 90은 사인 45분의 BC다. 이렇게 하면 되죠. 괜찮죠? 이런 거는 그냥 산수하시면 됩니다. 와, 지금 벌써 유형 5개 했어. 이제 스탑 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뭘 해야 돼? 자, 이제 첫 번째 끝나고 첫 번째 사인 법칙 했더니 유형 몇 개를 해결한 거야? 5개를 해결한 거야. 이제 코사인 법칙을 배우고 나서 더 많은 유형을 해결하겠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내가 증명 안 합니다. 왜냐면 증명해도 그래 해서 증명 안 하고 있습니다. 코사인 법칙은 뭐냐? 언제 쓰는 건지만 알면 돼. A, B, C가 있습니다. A, B, C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이 A가 되고 이때 이 녀석이 B가 되고 C가 되고 이때 이 녀석이 B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자, 내가 얘를 알아. 그 다음에 얘를 알아. 근데 얘는 몰라. 이럴 때 쓰는 거야. 됐나요? 다시요. 알아, 몰라. 저 때 쓴다고. 알고, 모를 때 쓰는 겁니다. 뭘 쓰냐? 여기에서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이 모르는 걸. 그때 사용하는 게 코사인 법칙인데 이렇습니다. A의 제곱은 양쪽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증명이 살짝 복잡하기도 하고요. 굳이 이렇게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꼭 외우세요. A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모양을 봐야 돼. A의 제곱은 B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끼어있는 각이 알았지? 끼어있는 각 B하고 C에 끼어있는 각 이때 저렇게 됩니다. 물론 문장을 봤더니 B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럼 B의 제곱은 얘를 하니까 얘가 이제 끼인 거야. 그러면 A의 제곱 C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도 가능합니다. 아셨죠? 물론 C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죠. C. 그러면 C의 제곱은 여기가 되죠. 그러면 A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다 이렇게 됩니다. 이 코사인 법칙은 그림 그려서요. 처음에는 무조건. 나도 아직도 그냥 외우지 않아. 그러니까 외우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난 엄청 잘 외우진 않고 그냥 그림 그려 바로. 빨랑 해버려 그냥. A, B, C 놓고 A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 그래서 B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이렇게 그냥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서 그냥 때려 넣어. 그러면 눈에 바로 보여. 실수도 안 하고. 알았죠? 잠깐. 코사인 법칙은 알았지. 이건 그냥 내가 외우라 그랬다. 증명 안 해줬다. 그냥 외우세요. 두 변의 길이하고 그 끼인 각이 주어지면 걔하고 걔 맞은편에 있는 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 코사인 법칙에서 잘 보면 이렇게 보이죠. 코사인 B라고 하는 애는 코사인 B는 뭐가 되냐면 2AC분의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B라고 하는 건 2AC분의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이거 외워야 돼. 왜? 세 변의 길이가 있으면 각을 알 수 있다니까.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내가 각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야. 세 변의 길이를 알면 각을 주어져. 근데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하고 누가 더 간단해? 사인 법칙이 더 간단하지. 되도록이면 안 써야 돼.
그래서 코사인 법칙 안 써도 풀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풀려고 노력을 해. 근데 이거 코사인 법칙 아니면 절대 못 풀 것 같아. 그럼 그때 쓰는 거야. 마지막에 최종적일 때. 이해됐죠? 그래서 이건 살짝 많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이해 한번 볼까요? 아주 쉬운 거. 너희들이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냐? 그림이 나와 있으면 개 쉬워. 왜? A의 제곱은 7의 제곱, 8의 제곱, 마이너스 2, 7, 8, 코사인 120 끝. 그래서 코사인 120 같은 거 잘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120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잘해야 된다고. 알았죠? 이거 얼마야?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180 마이너스 60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이니까 안 변하고 코사인 60인데 음수인 거지. 왜냐하면 180이니까 파이에서 2, 4분면각이니까 코사인 음수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좀 외워줘야 돼. 코사인 120, 사인 120, 탄젠트 120 이런 거 조금씩 외워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까지 봅니다. 아주 쉽죠?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입니다. 세변의 길이를 알면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코사인 A가 이렇게 이 A니까 이 BC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A니까 BC BC 마지막에 A의 제곱 코사인 B 하면 CA CA B 그 다음에 코사인 C 하면 A하고 B하고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 머리가 좋아요. 외울 거예요. 라고 하면 외우셔도 됩니다. 7, 8, 13, 3, 5, 7, 16, 14, 6, 7, 루트 127. 다 코사인 값들이 뭐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120도가 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외우고 있을 거야? 아니잖아. 그치? 그냥 빨리 나 계산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물론 외우고 있어가지고 뭐 계산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좋죠. 그 정도까지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357입니다. C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그 암묵적으로 동의가 돼 있죠. 암묵적으로 뭐가 동의돼 있어? 삼각형 A, B, C 하면 이게 스몰 A고 이게 스몰 B고 이게 스몰 C여서 이때 요 녀석이 얼마가 돼? 3이 되고 이 녀석이 얼마가 돼? 5가 되고 얘가 7이 된다. 이런 건 암묵적인 거야. 알았지? 암묵적으로 동의가 된 겁니다. 자, 이럴 때 코사인 C 구하라겠죠? 자, 코사인 C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2, 3, 5, 3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코사인 C를 물어봤으니까 3의 제곱, 5의 제곱. 아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5, 3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음수가 나오면 음수가 나온 대로 값을 해결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특수각도 좀 잘 알고 계셔야 답이 나올 걸로 믿습니다. 엥? 야, 20번은 안 풀어봐도 답이 5번인데? 이거 음수잖아. 저 중에서 코사인과 음수 나온 거 5번밖에 없지 않냐? 왜냐면 1, 4분면 다 양수일 거 아니야. 1, 4분면 다 양수인데 이 음수 나오거든. 계산도 안 해봐도 되겠다. 120도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코사인 법칙 활용인데요. 각의 크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잘 보겠습니다. 봐봐요. 이거 나중에 시험에 나오잖아요. 개 어려워요. 연습 안 돼 있으면. 무슨 말이냐? 저게 갑자기 세변의 길이라고 나와놓고 관계식만 던져준 거야. 코사인 법칙도 아니고 뭐 쪼쪼 그러면 우리 막 근데 좀 뭔지 모르잖아. 사실 저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서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코사인 법칙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코사인 법칙 아니야? 라고 의문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저런 게. 코사인 법칙에 있는 식 중에 일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뭔 말이냐?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니까 마이너스 BC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코사인 법칙 이거여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A의 제곱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2분의 1인데 이렇게 써도 된다는 소리예요. 2분의 1인데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써도 되나요? A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 B, C 코사인 3분의 파이 라고 써도 되냐 이거지. 아, 코사인 법칙이네. 3분의 파이네. 이렇게 가는 거야. 코사인 법칙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뭐지? 각 A가 얼마라는 거야? 3분의 파이다 라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녀석의 식을 보고 이렇게 갈 수 있냐 이거야. 저 식을 보고 내가 A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3분의 파이. 이건 누가 봐도 코사인 법칙인지 알겠지? 이건 누가 봐도 코사인 법칙인지 안단 말이야. 근데 이 녀석을 보면서도 그걸 알 수 있냐? 똑같은 식인데. 그게 개 어렵다는 거야. 이거 고쟁이도 있어. 고쟁이 있다. 맞지? 이 대표 문제가 고쟁이에도 있어. 스텝 2에. 스텝 2에 이 문제가 있단 말이야. 알았지? 있어. 지난 시간에 했다고. 스텝 2에 고쟁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배웠으니까 당연히 가장 정점에 있는 문제는 요 두 개가 섞여 있는 애가 가장 정점에 있겠지. 방금까지는 사인 법칙은 사인 법칙대로,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 법칙대로 했는데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섞여 있어서 시기적절하게, 제일 어려운 말, 시기적절하게. 언제가 시기적절해? 모르지. 문제를 보면서 내가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그 시기적절하게 대입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살짝 필요합니다. 와, 몇 개야? 좀 남았네. 넓이도 해야 되니까. 네, 일단 9번까지 합시다. 쌓고 여기지? 잠깐 더 있냐? 아니지? 이거 맞죠? 방금 이거 맞지? 나 이거 해야 되는 거 맞지? 28번 해야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내접한 삼각형 ABC가 있고 BC의 길이가 3이고 코사인 A가 3분의 2일 때 10R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야, 외접원의 반지름 무조건 사인이야. 외접원의 반지름 무조건 사인이라고. 코사인은 외접원과 반지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코사인을 구한 다음에 사인을 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되죠. BC의 제곱은 첫 번째입니다. BC의 제곱은 4의 제곱 4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2, 4, 3 그 다음에 코사인 A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얼마냐면 16 더하기 9 마이너스 2, 4, 3 곱하기 얼마? 3분의 2가 되죠. 사라져.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16 더하기 9 빼기 4, 4, 1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얼마가 돼? 9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 BC의 길이가 3이다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BC의 길이가 3이네. 그런데 주어져 있는 각이라고 하는 건 얘밖에 없어. A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는 뭐냐? 라고 하면 코사인 값을 사인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사인 A분의 3이 2R이거든. 그러면 사인 A는 뭐가 되냐면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가 되죠. 근데 코사인 A가 얼마냐면 제곱이 9분의 4, 9분의 5, 3분의 루트 5가 사인 A죠. 따라서 이제 뭘 구해야 되지? 우리 R 구해야 되죠? 이렇게 가죠. 사인 A분의 3분의 루트 5분의 사인 A분의 A 3은 2R이다. 끝.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 간단하죠? 이 정도 보시겠습니다. 잠깐 쉬어야 되려나 보다. 배가 고픈가? 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5개를, 6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모형 결정부터 다시 할게요. 알았죠?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졸리다. 오늘 어렵진 않지?